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읽고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동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하였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던 저자는 이코노미스트와 머니투데이 등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재테크 초창기 500만 원으로 50억 원을 만들었다가 고스란히 날리고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 단련한 그는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기에 성공하였고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룬 뒤 40대 초반에 은퇴했습니다. 대학 시절 저자는 철학과 인문학에 심취하였는데 훗날 투자의 미끄럼이 되었음을 깨닫고 부의 인문학을 쓰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저자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돈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저자는 자신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자의 어깨 위에 올라탔기에 가능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책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모든 경제학자를 우리는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통찰력을 빌려서 투자한다면 훨씬 쉽게 큰 그림 안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로 100억 넘게 번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독서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읽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독서와 돈 버는 것 사이에 분명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자 또한 책 속에서 투자를 할 때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강원랜드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5배 이상 얻었다고 하는데요. 책 속에서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은 도박을 좋아한다고 읽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터 린치 또한 자신의 저서에서 카지노주의 엄청난 위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남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장이 미처 알지 못하거나 평가하지 못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시장이 미처 알지 못하거나 평가하지 못한 가치를 남보다 먼저 알 수 있을 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해석 능력이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남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독서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 또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자도 한때 인문학을 탐독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문학은 시대를 거슬러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돈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조지 소로스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동시에 자선가입니다. 가난한 소로스는 평생 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투자의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소로스가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독자적인 사고의 틀을 개발한 덕분에 투자에 성공하고 자선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사고의 틀은 사고와 현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방법이며 이는 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다루어온 주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소로스는 철학 덕분에 자신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로스가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스승인 칼 포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칼 포퍼는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항상 부분적이고 왜곡되어 정확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 인식 오류성 때문에 과학 법칙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와 관련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금융시장에 참가한 투자자들의 믿음은 대체로 엉터리이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죄기성인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사건의 흐름은 다시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투자자의 생각과 시장은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바로 소로스가 말하는 재귀성의 원리입니다.
조지프 슌페트는 오스트리아의 재무장관으로 제1차 세계대전 후 재정난 수습에 힘썼으며 비더만 은행 총재, 본 대학교 교수 역임 후 나치의 압박을 피하여 미국으로 망명한 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 경제학자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가장 각광받는 경제학자는 애덤 스미스도 케인스도 아닌 슌페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엇보다 혁신이 중요한데 혁신을 강조한 경제학자가 바로 슌페트이기 때문입니다.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슌페트는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차를 단순히 연결한다고 기차가 되지는 않는다. 즉, 기존의 패러다임이나 전통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같은 상품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혁신은 누가 주도하는가? 슌페트는 사업가가 아닌 기업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공장 돌리고 돈 버는 사람이지만 기업가라 하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제조 방법, 새로운 시장, 새로운 경영 방법으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가의 혁신이 점점 더 중요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월급쟁이가 적금 들어서 부자가 된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한국의 부자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된 경우를 빼면 정말 몇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모으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 이외에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투자를 잘 하려면 우선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의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모든 화폐는 금으로 보정되어 있어 안정적이었고 달러가 세계 화폐의 중심인 기축 통화 역할을 했습니다.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더 이상 금본위 제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금본위 화폐 제도가 붕괴되면서 정부는 금이 없어도 마음대로 화폐를 찍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가 침체될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요.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빚 가치는 떨어지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는 빛의 속도로 가치가 떨어져 휴지가 되고 맙니다. 화폐를 받는 순간 바로 실물 자산으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순식간에 거지가 되고 맙니다. 금본위제가 폐지된 현 상황의 화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선 인플레이션 발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에서 살아남으려면 실물 자산을 바닥에서 빚을 내어서라도 투자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투자는 세상을 사는 지혜의 일부분입니다. 인간 본성이 어떤지를 잘 알고 이를 활용해야 투자에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읽고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